자, 이번에는 23년 사회 전기공사 기사 필기에 있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수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실상 제가 앞서 복원했던 문제들 위주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험을 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본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그 우측에 이와 관계된 기준을 보고 간단히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에 대한 기준 중에 배전솔로에 대한 시설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 내부에 보면 배전 선로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얘를 알면 좋겠지만 얘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배전 선로. 자, 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보면 첫 번째로 22.9kV, 그리고 두 번째로 154kV.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자, 보세요. 154kV. 보통 요 값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전 솔로에서 씁니까? 아니죠. 154 같은 경우에는 배전 솔로가 아니라 어디서 쓰는 겁니까? 송전 솔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압값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요 놈은 배전 솔로에 해당되지 않겠구나 해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배전 솔로면 다 22.9kV 계통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송전 솔로 기준으로는 154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전기 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한 경우에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격을 시켜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묻는 것은 요거죠. 주행 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항목 규정을 보면 주행 레일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더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는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 상부 조영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단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와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의 부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답을 골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지문에 보면 접 가공 전선에 대해서 건조물의 조영제 이격거리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이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 규정을 살펴보면 332.11 항목에 준하여 시설해야 한다라고 해서 실제 고압 가공 전선에 대한 항목과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보면요. 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 해서 일단 상부 조영제가 있고 기타 조영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온다 하면 요 친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는 옆쪽으로 접근하는 형태에 있어서 출제된 문제를 복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m 이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보면 옆쪽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1.2m 정도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로해가지고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경우에는 1m라고 했는데 이 절연전선이 조금 굵은 폰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저압 절연전선 얘가 같이 굵은 폰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실제 이 저압 가공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절연 전선과 케이블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고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의 규정은 절연 전선이 없고요. 케이블만으로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솔직히 그냥 묶어서 보더라도 관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체크하려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저고와 모두 일반적으로 2m, 옆쪽 아래쪽 하면은 1.2m. 그죠? 자, 그리고 절연 전선과 케이블을 쓴다라고 하면 각각 1m와 0.4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옆쪽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게끔 시설이 되어 있으면 0.8m로 좀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더라. 자, 근데 다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보면 일단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한 경우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위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항목은 신경 쓰지 마라, 이것만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이 되도록 타임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자주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숙박업소, 즉 호텔, 여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분 이내입니다. 근데 이 숙박업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답이 이렇게 되겠죠. 3번. 그래서 숙박업소는 1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3분이더라. 요거는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출제가 되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실상 이 문제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상기의 뱅크 용량은 몇 kVA 이상입니까? 그죠?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이 관련도 문제도 보시겠지만, CBT로 바뀌고 나서 복원된 문제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은근히 많이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00원이지.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 눈으로 살포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가공전솔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입니까? 답은 요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물이죠. 지가 아이고 2개가 있네요. 그래서 2개 2.0이더라. 뭐 이렇게 갖고 가면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한 규정 항목을 보면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 해야 한다. 그죠? 근데 뭐 이런 조건 하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얘를 따르지 않는다. 실상 이제 요런 조건 자체가 안전율 2 이상으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항목들도 있더라.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문제입니다.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요거 한번 체크해 보고 다 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필해 설비에 대한 항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는 일단 첫 번째로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내격 전류에 의한 발열이 용손되지 않도록 뭐 재질이나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솔직히 중요한 것은 요거죠. 수레부를 풍력 터빈의 어느 부분에 설치한다? 선단 부분 내지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 및 배치를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력 터빈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하며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실질적으로 당연스럽게 쉽게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좀 체크를 하자면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한다. 요 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풍력 터빈 내부의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뇌 유도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그렇죠? 뭐 일단 간단히 말하면 기타 외부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뭐 차폐 케이블을 쓴다.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기준으로 챙겨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풍력 터빈에 설치한 필의 설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죠?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다시 나왔을 때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빨갛게 체크한 요 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 보기 첫 번째로서 풍력 터빈의 내부의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 외부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스러운 거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레부를 풍력 터빈 중앙 부분에 배치하되, 그리고 나머지 뭐 지질이나 크기, 두께, 형상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일단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다? 이 두 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수레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분이 아니라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더라. 그럼 답은 바로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세 번째도 보면 풍력 터빈에 설치한 필의 설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쉽게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요.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급전용 변압기는 교류 전기 철도의 경우에 어떠한 변압기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급전 계통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으로 은근히 잘 나오는 친구죠. 그죠? 자, 일단 이 변전소의 설비 규정에 보면 급전용 변압기로서 하나는 직류에 대한 거, 하나는 교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류 전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정류기용 변압기를 쓰고요. 교류 전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또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최대 사용 전압이 66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중요 포인트는 요거죠. 최대 사용 전압이 66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접 접지식 하면은 0.72배 그리고 0.64배가 있는데, 이 문제 보기에서는 0.72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 자, 여기에 있는 항목을 봤을 때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같은 경우에 0.72배, 그리고 170kV 초과하는 경우에는 0.64배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66kV, 즉 요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챙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상별 전세 색상에서 N상의 색상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N상 하면 뭐다? 청색이죠. 그래서 자, 지금 기준에 있어서 전선의 색상을 보면 L1, L2, L3, N, P 도체까지 순서대로 갈, 흑, 회, 청, 그리고 녹색, 황색이 같이 있는 녹황색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싹 다 주고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뭐 혹은 다르게 L1상에 있어서 전원 색깔은 무엇이냐, 혹은 L3상에 있어서 무엇이냐, 뭐 이렇게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모르셨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챙겨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레일 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솔직히 철도, 궤도 나온다.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6.5다. 그지요?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체크를 해놨지만 실상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철도, 궤도 횡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든 간에 다 필요 없이 6.5 통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급 가공전선로에서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할 때 경과는 몇 미터로 제한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가적인 조건으로 단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경관 제한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항목, 여기에 대한 항목, 여기에 대한 항목, 여기에 대한 항목, 여기에 대한 항목을 정리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답을 체크를 한 형태로 보자면, 자,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과합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항목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골라야겠죠. 근데 부가적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주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종 주 했을 때 1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보안공사 기준으로 저고압일 때 데이터와 같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이 조건, 저 조건에 대한 경관값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 요 표 참고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물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옥측 전선로와 수관, 가스관의 이격거리는 하고 물었습니다. 야, 이 뭔 말입니까 이거?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벽이라고 보겠습니다. 벽. 이거 뭡니까? 조형물이죠. 그죠? 자, 그럼 이게 하나의 건물의 벽이라고 했을 때 옥측 전선로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옥측, 이 건물 옆쪽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 얘를 고압 옥측 전선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의 벽을 좀 상상을 했을 때 단순히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에 가스관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벽이 고정이 되어 있겠죠. 얘가 뭐다? 가스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관, 즉 수관도 이런 식으로 시설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옥측 전선로와 이것들의 이격거리는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만 보면은 뭔가 되게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은데 실상 그게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물어본 것이더라. 어떤 느낌인지 감 잡히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물에 시설하는 수관가스관, 즉 같은 조형물에 시설하는 이런 것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15cm 이상은 띄워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집에 왔다 갔다 하실 때 보면 우리 건물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옆면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기 전선이 있고, 야, 여기 가스관이 있네. 얘들 사이에는 15cm 정도는 띄워줘야 되더라. 실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은근히 잘 남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14번째 문제입니다. 금속 도트의 설비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속 도트 안에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도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당연스럽게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에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놈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물론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금속 덕트뿐만 아니라 이런 덕트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기본적으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런 거죠. 실제 이 금속 덕트 공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혹은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예외 규정으로서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에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런 경우에는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실상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금속 덕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속 덕트를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5% 이하이어야 하며 전광 표시 장치 또는 제어 회로에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15% 이하이어야 한다. 아니죠. 물론 이제 우측에 같이 규정이 띄어져 있지만, 바로 또 한번 체크를 내보면, 기본적으로 이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요 5%가 아니라 2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광 표시 장치 내지 제어 회로 배선만을 넣는다면 얘는 50%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죠.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갑시다. 자, 지금 문제는 뭐에 대한 거죠? 금속 덕트입니다. 그죠? 간혹 한 번씩 금속광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내부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뭐 간단하게 내부 단면적, 내단면적이라고 씁시다. 기본적으로는 20% 이하여야 합니다. 그죠? 근데 전광 표시 장치 내지 제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금속과는 다르죠. 자, 금속광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놈 안에 우리가 전선을 넣을 때 그놈에 있어 내부 단면적의 합계는 금속관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비단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관뿐만 아니라 기타 관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뭐 33.3% 이하가 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덕트에 대한 건지 금속관 혹은 그 외 관에 대한 건지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은근히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좌옥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부분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시험을 쳤을 때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 목조의 조형물 하면은 합성 수지항공사 이렇게 바로 묶어서 갖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이에 관계된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옥측 전선로는 다음에 의한 공사 방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애자 공사부터 보겠습니다. 얘는요 전개된 장소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뭐 전개된 장소다라는 언급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복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공사. 얘는요 별개의 조건이 없습니다. 즉 옥측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한다면 뭐 어디든 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금속관이나 버스 덕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은 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연피 케이블은 목조 외의 조형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케이블 공사를 가지고 옥측 전선로를
시공할 수 있는데, 다만 연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목조에는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보기에 보면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연피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2번이 되더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제 가공전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전선 기준으로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띄워야 된다? 6미터 이상 띄워서 시설해야 되더라. 답은 바로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비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에 계폐기를 시설 제외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인 조건으로 단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에 한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따른 규정을 바로 보면서 체크를 하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일 경우에 계폐기 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로 안에 좀 더 자세한 조건이 나와 있죠.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에 하나더라. 그죠?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다? 1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자, 보면 수력, 풍력, 연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이 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즉 불필요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치를 시설해야 된대요. 즉 이런 장치를 시설해야 된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그리고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그리고 세 번째,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즉 항상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이 위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구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전기 운전과 관계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원동기, 이거 뭐야? 발전기를 돌려주는 친구죠. 그죠? 그래서 원동기 뿐만 아니라 발전기 그리고 연료 전지에 있어서 부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 요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원동기 및 발전기를 운전할 수 있을 거고요. 정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혹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운전 조작에 항상 필요한 거. 이게 뭡니까? 어떤 장치를 운전하거나 정지를 할 때 항상 같이 조작이 되어야 하는 거. 그렇죠? 이놈에 대한 조작 장치와 개표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어쨌든 지금 세 번째도 보면 발전기에 있어서 운전 및 정지와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전기 운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를 보시면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의 대전 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실제로 얘는요, 발전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돌아가고 있을 때 부하에 뭐 예를 들어 전기를 보낸다. 그러면 이 부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동작을 할 수 있는 차단기가 됩니다. 성향은 약간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르죠. 근데 어쨌든 실상 요것도 실질적으로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부가적인 조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항목에 있어서 설치해야 되는 차단기 중에 자동 재폐로 장치가 있는 것은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얘를 시설해야 되지만 자동적으로 회로를 끊어주고 다시 이어주는 자동 재폐로 장치가 있다면 굳이 이 제어소의 기술원이 제어할 스위치는 만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솔직히 간다면 이거죠. 우리가 뭐 어떤 계통에서 사고 난다. 그러면
이 사고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계통과 관계된 차단기를 다 동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기술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야 여기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이거 다 차단시켜야지. 이렇게 제어 버튼 눌릴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개로도 하고 그리고 복구가 되었을 때 회로하는 이 자동 재회로 장치를 넣었답니다. 지가 알아서 회로를 끊고 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굳이 이 기술원이 이를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걸 가지고 보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막바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요거 가지고 답을 고른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개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를 한대요. 그럼 이 말 자체는 기술원이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술원이 없더라도 알아서 동작하게끔 뭐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굳이 여기는 시도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 부활 출력 장치. 일단 여기는 뭐 자동적으로 무엇이 동작을 한다, 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자동 재표로 장치. 이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배로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장치다 아닙니까? 이지요.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동작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술원이 제어소에서 제어하는 장치 만들 필요가 없겠네 해서 답 4번이 되더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일단 뭐 저는 이 정도로 뭐 설명을 마무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문제입니다. 네온 방전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에 여기 주어져 있는 문항에 관계된 규정들을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 방전 등에 공급하는 전류의 대이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등회로의 배선은 기본적으로 애자공사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등회로 배선에서 전선 사고간의 이격거리는 60mm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네온 변압기 2차 측을 병렬로 접속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네온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직렬 내지 병렬로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문제 어떤 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째 문제.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이동 전선으로 사용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캡타이어 케이블 하면은 우리는 바로 요거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실상 이 제가 시험장에서 풀었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물론 제가 뭐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서 이 주어진 규정을 가지고 답을 고른 형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보았던 이 20문항이 꼭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 두 글자 모두 다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